2010년 11월 거구의 안토니오 마가리토에게서 승리를 거머쥔 파키아오는 세계 최초로 8체급 석권이라는 업적을 이뤄냈다. 그는 어느덧 전 세계가 아는 유명인이 되었고 가난했던 시절 가족의 생계를 위해 복싱을 했던 예전의 파키아오가 아니었다. 어느 순간부터 도박, 외도 등으로 자신이 믿는 신과 가족에게서 멀어지게 되었고 이런 향락에 빠진 그에게 신이 노하신 건지 서서히 검은 그림자가 들이오는데 2012년 6월 티모시 브래들리와의 경기. 파키아오는 자신의 장점인 반박자 빠른 타이밍으로 브래들리의 밸런스를 빼앗으며 우세한 경기를 펼친다. 단 연결 동작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라운드 후반에 들어 아쉬운 모습을 보였으나 이날의 경기를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키아오의 승리를 당연시 여겼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의 2대1 스프릿 디시전 판정패. 모든 언론과 복싱 관계자들은 패닉 상태가 되었고 역대 최악의 판정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동요하지 않고 차분히 인터뷰에 응했으며 브래들리와 인사를 나누는 등 세계 챔피언의 여유를 보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다. 이로써 파키아오는 2005년 3월 에릭 모랄레스에게 패배한 지 약 7년 만에 첫 패배를 맛보게 된다. 그렇게 오랜만에 패배의 쓴잔을 마신 파키아오는 숙명의 라이벌 마르케즈와 2012년 12월에 4차전을 갖게 된다. 3차전에서 패배한 마르케즈는 이를 갈고 나왔고 둘은 초반부터 화끈한 타격전을 펼치는데 파키아오는 1라운드 중반 수차례 마르케즈 얼굴에 잽을 장렬시키며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가나 싶었지만 3라운드 1분 18초를 남기고 예상치 못한 마르케즈의 라이트훅에 쓰러져 버린다. 하지만 심기일전한 파키아오는 5라운드 1분 7초 만에 정광석화와 같은 스트레이트로 마르케즈에게서 다운을 얻어낸다. 기세를 잡은 파키아오의 공격에 마르케즈는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었고 흐르는 코피 때문에 숨쉬기 힘들어 마우스피스까지 내뱉을 정도로 고전을 하게 된다. 다들 이대로 가면 파키아오가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6라운드 종료 직전 공격해 들어오는 파키아오의 앞면에 정확히 라이트를 맞춘 마르케즈. 파키아오는 그대로 고목나무 쓰러지듯 쓰러졌고 한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다. 결국 경기를 중단시키는 심판. 이 한방이 둘의 운명을 갈라놓게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다. 이날 경기 자체는 파키아오가 우세하게 끌고 가고 있었지만 그런 게 무의미할 정도로 마르케즈의 마지막 한방은 완벽한 펀치였고 말 그대로 8년 동안 5체급을 월장해가며 파키아오를 추격했던 마르케즈의 혼신의 일격이자 인생의 한방이다. 이에 코치인 프레디 로치는 40세가 다 된 마르케즈가 전보다 더욱 빨라지고 강한 펀치를 보인 이날 경기에 대해 마르케즈의 스테로이드 복용 의심을 공개적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마르케즈의 스테로이드 복용이 확실한 건 절대 아니고 이제까지 검사 결과는 깨끗하다고 나왔다고 하니 진실은 당사자만 아는 걸로. 2012년에만 2패를 당한 파키아오는 2013년 11월 비장한 각오로 브랜든 리오스와 재기전을 갖는다. 파키아오는 이번 경기에서 패할 경우 은퇴도 불사하겠다는 다짐으로 투지를 불태웠고 이러한 그의 맹공격에 강한 맷집으로 끈질기게 버틴 리오스였지만 경기 내내 이렇다 할 펀치를 내보지도 못하면서 결국 승리는 파키아오가 가져가게 된다. 이렇게 재기에 성공한 파키아오는 2014년 4월 티모시 브래들리와의 2차전을 갖는다. 경기 초반 빠른 움직임을 보인 브래들리에게 몇 번의 큰 정타를 내주는 등 살짝 밀리는 감이 있었으나 중반에 들어서부터 브래들리의 움직임을 완전히 파악했는지 조금씩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 파키아오. 이와 반대로 초반 오버페이스로 체력 안배에 실패한 브래들리는 후반 들어 급격한 체력 저하를 보여주며 막판엔 거의 도망다니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하지만 얼마 못 가 회피율이 급격히 떨어지며 연타를 허용했고 결국 승리는 파키아오에게 돌아간다. 2014년 11월 라이트 웰터급 시내 챔피언 크리스 알지에리와의 경기. 1라운드부터 도망다니는 모습을 보인 알지에리는 2라운드에 다운을 당하며 당황하기 시작했고 6라운드에 또다시 2번의 다운을 추가로 당해 포인트면에서 완전 밀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제대로 된 공격 한번 못한 채 9라운드 파키아오의 강력한 레프트 스트레이트에 또다시 크게 다운당하는 알지에리. 수초 후 스탠딩 다운이 되어 카운트를 당하면서 KO패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된다. 하지만 젊은 혈기로 버티는 알지에리. 그러나 10라운드에 또다시 강타로 다운시키는 파키아오. 그렇게 혈기 하나로 12라운드까지 버틴 알지에리는 KO패는 면하게 된다. 결과는 당연히 만장일치로 파키아오의 승리. 실력 차이가 크게 났지만 포기하지 않는 알지에리의 근성에 박수를 쳐주고 싶다. 2000년대 후반부터 파키아오 대 메이웨더라는 드림 매치 가능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러 번의 경기 성사 직전까지 갔으나 두 복서의 자존심 싸움 때문에 번번이 무산되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2015년 1월 NBA 게임이 벌어지는 경기장에서 경기를 관람한 메이웨더와 파키아오는 공개적으로 만나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개인적으로 대결 조건을 협상하게 된다. 결국 둘의 대결이 2015년 5월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기로 확정된다. 세기의 대결이라 불린 이 경기는 어깨 부상을 숨기고 100% 컨디션이 아닌 상태에서 출전한 파키아오와 포인트 쌓기에 집중한 메이웨더의 스타일이 상성관계를 보이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을 상기시켜준 경기로 세기의 졸전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앞서 말한 것처럼 파키아오는 이날 경기에서 어깨 부상 때문에 특유의 폭발적인 연타가 제대로 터지지 않았고 메이웨더의 노련한 경기력에 휘둘리면서 결국 패하게 된다. 본 경기의 상세한 내용은 머니 메이웨더 3편 시작 부분에 있습니다. 그렇게 소문난 드림 매치에서 패배한 파키아오는 2016년 4월 티모시 브래들리와의 3차전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결정하게 된다. 브래들리의 홈인 미국임에도 MGM 아레나는 파키아오의 마지막 경기를 위해 그를 연호하는 팬들의 함성이 가득 찼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게 경기에 임하는 둘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데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며 섣불리 들이대지 않는다. 7라운드 파키아오의 공격에 슬립 같은 애매한 다운을 당하는 브래들리. 파키아오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9라운드에서 다시 한번 강력한 레프트로 브래들리의 안면을 강타하면서 두 번째 다운을 얻어낸다. 이 한방은 브래들리가 링에서 한 바퀴 구를 정도로 큰 한방이었다. 이렇게 파키아오는 경기를 압도하였고 심판 전원 일치 판정승을 거두며 은퇴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브래들리와의 은퇴전을 가진 지 불과 2달여 만인 2016년 6월 파키아오의 프로모터였던 밥 에럼은 돌연 파키아오가 은퇴를 번복할 수 있다고 언급, 7월에 복귀할 거라고 인정했다. 복귀하는 이유로는 돈 때문으로 익히 알려졌듯이 파키아오가 자선사업에 막대한 돈을 쓰고 있는데 의원 월급만으로는 자선사업을 이어가기가 어려웠다고 전해졌다. 그렇게 파키아오의 복귀가 전해지면서 그의 상대로는 WBO 웰터급 챔피언인 제시 바르가스, WBC 웰터급 챔피언인 데니 가르시아, WBO 라이트 웰터급 챔피언인 테런스 크로포드 등이 거론되었으나 8월 초 제시 바르가스로 최종 낙점됐다. 2016년 11월 파키아오는 제시 바르가스를 상대로 복귀전을 치룬다. 파키아오는 처음부터 서두르지 않고 1라운드를 탐색전으로 보낸 후 2라운드에 정강석화와 같은 레프트로 바르가스를 넉다운 시켜버린다. 이후 시종일관 경기를 압도한 파키아오는 결국 승리하여 WBO 웰터급 챔피언 벨트를 손에 쥐게 된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전성기 때와 같이 질풍같은 콤비네이션을 마구 퍼붓기보단 노련미로 경기를 운영하는 모습에서 확실히 세월이 많이 흘렀음을 느끼게 했다. 그렇게 복귀전에서 승리한 파키아오는 2017년 7월 호주 브리즈번에 위치한 썬코트 스타디움에서 제프 혼과의 WBO 웰터급 타이틀 방어전을 치룬다. 제프 혼은 당시 파키아오가 알지 못한다고 말할 정도로 무명에 가까운 복서였다. 이에 파키아오는 방심에 가까운 자신감에 있었으나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주도권을 잡은 것은 혼이었다. 혼은 파키아오보다 우월한 힘과 체격 조건을 앞세워 반칙성에 가까운 거친 플레이로 몰아붙였다. 계속되는 팔꿈치 공격과 버팅으로 파키아오의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고 7라운드에는 얼굴이 피범벅이 될 정도였다. 하지만 파키아오는 해탈한 듯 심판에게 특별한 어필을 하지 않았고 묵묵히 경기에 임하다 8라운드에 다운을 얻어낸다. 그러나 슬립다운으로 판정. 하지만 이를 계기로 파키아오는 흐름을 타기 시작했고 9라운드에는 혼을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줬다. 그러나 혼도 남은 힘을 다해 초반의 우위를 뺏기지 않으려 하면서 12라운드까지 접전이 이어졌다. 그렇게 경기는 끝이 나고 펀치 적중률이나 유효타 부분에서 파키아오가 앞섰으나 승리는 제프 혼에게 돌아간다. 이에 팬들은 이런 편파 판정은 이제 넌덜머리가 난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정작 파키아오는 억울할 만도 한데도 판정을 받아들이는 의연함을 보였다. 하지만 그의 숨겨진 분노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불똥이 튀는데 2018년 4월 파키아오는 지금까지 함께해온 프레디 로치와 결별을 하게 된다. 프레디 로치는 지금의 파키아오를 만든 명트레이너로 그의 스승과도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파키아오는 루카스 마티세전을 앞두고 프레디 로치와 연락을 끊었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명확하진 않지만 제프 혼과의 대결에서 패한 후 로치가 복서와 정치인을 동시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파키아오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고, 파키아오가 이에 마음이 상한 것이 계기가 됐다는 평이 돌고 있다. 2018년 7월 파키아오는 프레디 로치 없이 루카스 마티세를 상대로 WBA 웰터급 레귤러 챔피언전에 임한다. 이날 경기에서 파키아오는 초반부터 경쾌한 움직임과 빠른 스피드 연타로 마티세를 괴롭히면서 앞서 나갔으며 3라운드에는 강력한 레프트 어퍼컷에 이은 라이트로 마티세에게서 첫 다운을 빼앗는다. 계속적인 공세로 경기를 이끌어간 파키아오는 5라운드 종료 직전에 연속 잽으로 마티세에게 두 번째 다운을 빼앗는다. 그리고 7라운드에 강력한 어퍼컷을 또다시 마티세의 턱에 적중시키면서 그대로 시합을 마무리한다. 이날의 경기에서 파키아오는 제프 온에게 패배한 치욕을 깨끗이 씻어내게 된다. 파키아오는 루카스 마티세전에서 승리하였지만 온전히 기뻐하지 못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미안함 때문이었는데 그 미안함의 대상은 바로 프레디 로치. 파키아오는 자신에게 있어서 은인과도 같은 로치와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은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그에게 연락하여 미안하다, 지난 경기에 초대를 하지 못하였다며 사과를 한다. 이에 로치는 화를 내기는커녕 잊어버려라, 이미 지난 일이다며 그의 사과를 받아주게 되고 둘은 다시 재결합하게 된다. 이로써 마음의 짐을 벗어던진 파키아오는 가벼운 마음으로 다음 경기를 준비한다. 2019년 1월 에이드리안 브로너와의 WBA 웰터급 타이틀전. 1라운드부터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파키아오. 브로너는 메이웨더가 생각나게 하는 특유의 숄더롤로 기회를 엿보며 파키아오의 공격에 카운터를 노린다. 6라운드 후반, 브로너의 카운터 어퍼컷에 이은 레프트 훅이 터진다. 파키아오는 7라운드 후반 번개같은 잽을 시작으로 특유의 속사 연타를 이어간다. 하지만 브로너는 파키아오의 머리를 누르며 반칙성 클린치로 응수, 이후 계속해서 공격을 퍼붓지만 결국 KO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라운드를 끝낸다. 9라운드, 승기를 잡은 파키아오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격을 하지만 브로너는 파키아오 다리까지 붙잡는 반칙을 하면서 위기를 모면한다. 하지만 얼마 후 파키아오의 레프트가 턱에 정통으로 들어가면서 브로너는 뒤로 크게 나가 떨어진다. 이후에도 몇 번의 속사포가 나오지만 여기서도 KO시키지는 못한다. 그렇게 경기는 끝이 나게 되고 결과는 파키아오의 전원일치 승리. 당시 경기에서 568번의 펀치 중 112번을 적중시킨 파키아오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건재했다. 2019년 7월 마지막 경기인 키스 서먼과의 WBA 웰터급 타이틀전. 서먼은 경기 전 만약 복싱 역사를 알고 있다면 시대가 변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다. 7월 20일 경기장에서 파키아오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난 파키아오가 오스카 델라 호야에게 했던 것을 그대로 재현할 것이다 라면서 파키아오를 자신의 손으로 은퇴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파키아오는 어느 누구도 나의 은퇴를 결정지을 수 없다며 맞받아쳤다. 그렇게 비장하게 시작한 경기. 이날 경기는 메이웨더가 직접 와서 관전을 하여 더욱 관심을 보였는데 그 때문일까? 두 선수는 처음부터 불꽃 튀는 경기를 보여준다. 서먼보다 작은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더 날카롭고 임팩트 있는 펀치를 구사하는 파키아오. 1라운드 후반, 파키아오는 강력한 보디에 이은 라이트 강타로 서먼을 다운시킨다. 이에 기세를 잡은 파키아오는 3라운드까지 일방적인 경기 운영을 보이며 시합을 리드해간다. 하지만 6라운드부터 파키아오의 떨어진 체력을 간파하며 적극적인 공격을 선보인 서먼은 7라운드에 파키아오의 앞면에 펀치를 적중시키며 경기를 대등하게 이끌었다. 그러나 10라운드 중반에 파키아오의 강력한 보디에 서먼은 또다시 전세를 파키아오에게 내주고 말았으며 이후 1진1퇴의 접전을 벌이다 경기는 마무리된다. 결국 이날의 승리는 파키아오에게 돌아간다. 시합 후 서먼은 인터뷰에서 프로생의 첫 패배를 안겨준 파키아오는 위대한 선수라는 칭찬과 함께 재경기를 원했지만 파키아오는 2020년 상반기까지 경기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이로써 파키아오는 8체급을 석권한 기록에 최고령 웰터급 챔피언 기록까지 달성하게 된다. 지독한 가난과 싸우며 빈손으로 시작해 복싱계의 전설이 된 파키아오. 신에게 자신을 맡기며 끝을 알 수 없는 그의 도전과 노력은 필리핀 젊은이들에게 자신들도 할 수 있다는 영감을 주는 영웅 같은 존재로 남아 과거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전설을 만들어가고 있다.